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0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화를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쿼드러플 위칭 데이죠. 그래서 시간 외까지 좀 살펴보고 분석을 해드리려고 늦게 켰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황 분석하고요, 위클리 탑픽스 그리고 수급 특징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솔직히 좀 긴장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면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한 2%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선현물 동시만기였기 때문에 좀 긴장을 했는데, 그래도 그거 치고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갖다가 오늘 좀 많이 매도를 했어요. 초반에는 외국인 매도 물량으로 많이 밀렸다가 개인이 순매수를 해주시면서 많이 올랐고요. 장막판에 또 기간까지도 합세해갖고 좀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그림이 이렇습니다. 아침에 미국까지도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싹 밀렸다가 개판하고 시작해서 개부지 끌어올리는 장이었고요. 오전에 시작할 때 미국 선물 시장을 미국은 야간 선물이 되겠죠. 우리나라 아침이니까 보니까 장 괜찮아서 저도 크게 염려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쿼드러플 위칭 데이인 만큼 46.76포인트나 아래 위에서 왔다 갔다 했네요. 오늘도 위클리 탑픽스 중에 좀 특징주 리뷰 좀 해볼까요? 조금 크게 할게요. 이건 너무 크네요. 네. 오늘은 위클리 탑픽스 중에는 자이 S&D하고 대림건설이 좋았습니다. 오늘 건설 섹터가 다 좋았죠. GS건설, 대우건설. 저는 이렇게 주로 중소형주로 미리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자이 S&D 같은 경우도 오늘 6.44% 올라서 끝났고요. 계속 오르면서 끝났고요. 대림건설도 4.97%. 이번 주에 계속 상황이 좋습니다. 팅크웨어가 오늘 그냥 쏘쏘했고요. 제넥신이 오늘 좀 많이 올라서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DI 동일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그 선에서 좀 놀고 있죠. 괜찮았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 안정적 대형주들이 조금 부진하네요. 항공주 중에서는 오늘도 어제와 달리 또 어제와 같이 진에어, 제주항공 달리고 있죠. 내일까지 돼봐야 되겠지만 이번 주도 위클리 탑픽스는 수익률이 꽤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커뮤니티 아침에 올려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요거 아침에 꼭 보시면 돼요. 커뮤니티에 제가 웬만해서는 동시효과 전에다가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아침에 새로 나온 리포트 올려드리니까요. 요거 보시고, 요거 활용법은 되도록이면 목표가 대비 계율이 30% 이상 50% 정도 가까운 것들은 상승 달리기 그날도 셉니다. 특히 기관과 외인이 들어오는 수급이 같이 들어오면 동반하면 상승 탄력이 굉장히 있고요. 이거 하루 만에 끝날 이벤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오늘도 상용량에는 목표가는 좀 그랬는데 친환경에 엮어버리니까 상용량에도 좀 괜찮았어요. 좀 더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이, 또 제가 요번 주 해가지고 지금 건설회사들 좋은 레포트들을 계속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 위클리 탑픽에도 자이 S&D도 있고 대림건설이 있죠.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 경기가 좋아갖고 건설회사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건자재가 당연히 뒤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밸류 체인으로 봐주시면 편합니다.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네, LOT 백큐 한번 볼까요? LOT 백큐 같은 경우는 진공펌프, 건식 진공펌프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반도체 공정 중에 이게 찌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큰 진공 청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회사가 영국에 굉장히 큰 회사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한 9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진공펌프 기술이 이게 크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산화 만들기 딱 좋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말 좀 안 들을 수 있는 영국 회사보다는 우리나라 회사 하나 키우는 게 낫죠. 듀얼 밴드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국산 장비 소재 국산화 쪽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 데다가 지금 반도체 빅사이클도 있죠. 내년에 또 빅사이클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럼 이 회사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는 국내 진공펌프 시장 점유율이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 회사가 앞으로 나머지 80% 가까이를 더 끌고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한 5.8
86% 오른 쌍용량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친환경 기업으로 엮어버리네요. 뭐 세력리님께서 하시겠다는데 한번 뭐 저희는 봐야 되겠죠. 요거는 자세히 리포트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환경에 기여하는 시멘트다라고 나와 있네요. 국내 건설 경기 개선이죠. 그리고 시멘트 가격 인상이 이 회사들은 당연히 전통적인 호재입니다.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순환자원 처리 사업을 해요. 이게 뭐냐면 밑에 나와 있는데 이 회사가 그 석회석을 가열하는 소속로에다가 폐플라스틱을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게 이런 거에다가 1500도로 가열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외에는 다른 오염물질이 안 나와요. 좋은 게 원래는 유연탄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연탄을 사용을 안 하고 이 폐플라스틱을 사용을 하니까 유연탄비도 아낄 수가 있어요. 100만 톤에서 70만 톤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자원 처리 시설로 인해서 이 회사가 또 친환경으로 이렇게 모멘텀으로 엮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서 또 수익도 어느 정도 발생이 100억 정도의 감가상각비 하고 또 그리고 처리 수수료가 수입이 한 200억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총 여기서만 300억 원 나오는 겁니다. 괜찮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건 모멘텀이고요. 요새 워낙에 친환경 하니까 이 모멘텀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국내 건설 경기 개선하고 시멘트 가격 인상 직접적으로 이 회사의 실적에 연관이 있겠죠. 한번 가격 차트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제가 드리고 나서 아침에 이걸 뽑아드리고 나서 딱 몇 점을 이렇게 딱 짚어드렸는데 요 사이 가격을 갖다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어저께 오늘 갭이 한 1.32% 상승했어요. 이 정도는 뭐 따라잡을 만하죠. 그리고 저가는 0.59%까지 내려왔으니까 어제 팁 드린 대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 노란선 상한선에서 딱 맞고 올라간 거죠. 그죠? 이런 팁은 계속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쌍용양해가 지금 거래대금까지 빵 터져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뭐 쉽게 멈추진 않겠죠? 쌍용양해 지금 업황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SBS입니다. SBS는 이제 공중파다 보니까 워낙에 유튜브에 뺏기고 뭐 OTT에 뺏기고 또 하다 보니까 게임에 뺏기고 쇼핑에 뺏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도 잘 안 보죠. 저도 안 봅니다. 공중파 방송 안 본 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광고 수익이 줄어들었고 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안 좋다가 이제 빠질 만큼 빠지고 이제 새로운 것들만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이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내년도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은 이유가 일단 웨이브 투자 확대하고 코로나19 백신 수혜주의죠. 그리고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보니까 그리고 전 유튜브를 주로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SBS 방송들이 히트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또 동남아에서도 특히 뭐 그 동물농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 수입은 얘네들이 그냥 그거 업로드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수익으로 잡히고 그리고 이제 올림픽 중계권 이런 것들이 미리 사놓은 것들이 올림픽이 안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수적인 처리로 다 이제 상계 처리해버리니까 이제 흑자 전망이 내년에는 올해는 망가졌을 거고요. 내년부터는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SBS 봐주셔도 됩니다. 네, 삼성전자는 요거 그냥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결국 TP가 타겟 프라이스가 95,000원짜리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95,000원짜리 리포트가 나와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 박유학 씨 베스트 애널리스트인데요. 박유학 씨가 목표 주가를 15만원으로 냈습니다. 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팔로우하는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조건 빅사이클입니다. 반도체 빅사이클. 오늘 좀 빠졌어요. 오늘 좀 빠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눌림을 주니까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기간 수급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시계열 상위 10위 중에는 한국전력이 단연 돋보입니다. 한국전력 한번 볼까요? 한국전력이 많이 누워 계셨죠. 많이 누워 계시다가 이제 오늘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이렇게
6.25%니까 한국전력이 6.25%면 굉장히 장대 양봉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절대 양봉이고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쭉 보시면 수급 기간에, 전 기간이 다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도 안 팔고 다 들어왔습니다. 그죠? 네, 오늘 많이 떴으니까 네, 조금 조정을 준다면, 눌림을 준다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이 봉의 반 정도? 23,000원 정도가 되겠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잡으면 이 정도 가격이 되겠습니다. 23,400원에서 500원 사이부터 23,000 요 정도까지 잡으면 되겠고, 제가 이렇게 조금 갔다가 일봉 오면 체크가 되니까 이렇게 요 정도 가격대에서 23,500원부터 23,000원까지 이렇게 내일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 분할 매수가 들어갈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CS 윈드. 이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풍력의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어요. CS 윈드. 예,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냈습니다. 145,000원 역사적 신고가를 낸 건 계속 가실 수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역사적 신고가를 낸 거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제 제 말씀을 듣고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홀딩입니다. 홀딩. 예,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팔 필요가 전혀 없죠. 네, CS 윈드랑 한번 같이 봐줘야 될 것이 CS 베어링이죠. 예, CS 베어링. CS 베어링은 어제 제가 이렇게 딱 그어드린 삼각 수렴들을 너무 이렇게 잘 맞춰주시네요. 이분도. 예, 이렇게 딱 요 사이에서 제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로 딱 튀어 오르면, 예, 이분도 출발하시는 겁니다. 위로. 물론 상황이 안 좋아서 앞으로 밑으로 내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경우에 있으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밑으로 툭 떨어지면 손절이고요. 위로 올라타면 불타기 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불타기 하시라고. 물타기 하는 게 불타기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6위에 랭크되어 있는 두산 퓨얼셀입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두산 퓨얼셀. 네, 굉장히 좋은 의미죠. 여기서부터 7,000원부터 뭐 61,000원까지 9배가 올랐나요? 그죠? 9배, 8배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요, 요게 120선이거든요. 120선인데, 장기로 우상향하는 놈은 절대로 120선 깨지 않습니다. 얘는 딱 올라와가지고 120선까지 기다린 거겠죠. 이만큼 한 6개월 정도 급하게 올랐다가 6개월 정도 120선을 기다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다시 랠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신임 회장님께서 발표한 거 보니까 60조를 모빌리티와 수소 형태에다가 쏟아 부으신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60조 원입니다. 60억이 아니고. 그러면 수소 생태계 쪽 봐야 되겠죠? 두산 퓨얼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같이 매일 사고 팔고 귀찮고 그냥 내년에 좀 뚜껑 열고 나면 많이 올라와 있을 대형주가 뭐 있냐 그러면요. 저는 이제 서슴지 않고 대한항공,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현대차보다 좀 기아차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느 게 더 올라갈지 모르겠으니까 현대차에 한 30%, 기아차에 70% 정도 이렇게 넣어놓고 뚜껑 닫고 내년에 해외여행 다니시다가 뚜껑 열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남선알루미늄인데요. 남선알루미늄도 괜찮아졌어요. 얘가 또 사실 남선알루미늄이 본업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업 오르고 나면 건자재가 오를 거 아닙니까? 당연히 건자재죠. 좋기도 하고 한데 얘가 대북주에 엮이고 또 정치 테마주에 엮이거든요. 정치인의 정치 테마주에 엮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업황 자체도 좋아지고 하니까 유심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기관들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3일째 되는데 연기금이 지금 다른 건 좀 내뱉고 있죠. 자기들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쫙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던지고 있는 와중에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투심도 좀 많이 들어왔네요. 투심도 굉장히 세게 들어왔습니다.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하죠. 이게 기관 형님들께서 끌어당기시겠다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가야죠. 그러면 지금 얘는 저는 요럴 때는 안 들어가고요. 120선을, 이게 120선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120선을 통과했다가 뚫었다가 한번 다시 안착하고 밟고 재상승할 때 그때 따라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시계열을 봤으니까 시가 총액 대비해서 순매수한 종목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남선알루미늄을 아까도 보셨다시피 제일 많이 쓸어 나왔습니다. 전체 기관수 5개가 그리고 보여드렸죠.
전체 기관수 5개가 금융투자 빼놓고, 금융투자는 오늘 거의 다 이제 내뱉었으니까 금융투자 빼놓고는 다 샀는데 굉장히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오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강해요. 여기서도 다른 것도 괜찮은데 CS윈드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오늘 기간이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CS윈드 같은 경우는요. 남선알루미늄은 보세요. 시가총액이 오늘 이렇게 반영 안 됐지만은 5천억이에요. 근데 CS윈드는 지금 시가총액도 엄청 큽니다. 조단이죠. CS윈드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총액이 오늘 또 오는 거 빼고도 한 2조 3천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순매수 상위 7위에 랭크된 거예요. 그럼 CS윈드는 엄청나게 힘이 좋은 거죠. 네, 수급에 의해서 힘이 좋은 겁니다. 오늘 신고가 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신고가 되면서 갈 확률 굉장히 큽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 종합 상황하고 환율 체크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세 판이 다 짜졌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까지 모든 3개월의 전투, 선물은 3개월의 전투 끝났고요. 콜옵션, 풀옵션도 이제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새롭게 세 판 짜는 겁니다. 0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일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도 제가 수급을 체크 좀 계속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제까지 3개월 동안에 모든 게 이게 다 리셋되는 겁니다. 내일부터.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과 또 옵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1월달, 3월달까지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간 외인들이 내일부터는 뭘 사는지에 따라서 내년 1, 4분기 초반 장세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겁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기간 외인이 뭘 담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면밀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죠? 환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1087원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당국에서 약간 개입한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뭐 물론 그러면 이 정도에서도 움직이기도 한데 또 툭 떨어지겠죠. 또 환율은 지금 이게 뭐 골디락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1060원에서 1100원 사이에서 있으면 수출 기업에게도 영향을 덜 받고 또 우리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주식이라든가 혹은 부동산 쪽 사는데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외인 자금 유출도 없고 유입이 있고 좋기 때문에 딱 요 골디락 포지션입니다. 네, 이상으로 은근히 걱정을 했었는데 잘 넘어간 쿼드루플 위칭대를 뒤로 하고 내일부터 또 새로운 3개월 또 새로운 1개월이 시작되니까요.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돈찌는 TV의 돈찌는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